제가 96년도까지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에 있다가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부총장으로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연구만 하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물질만 이렇게 만져봤는데 사람을 바꾼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서 사람 바꿔보려고 교수들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의 결과가 있어요. 중국에 1300개 대학이 있었는데 저 대학이 제가 가서 3년 후에 100개 중점대학에 들어가고요.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길러졌어요. 그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좋지 않은 버릇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의 결과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불편한 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석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교육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를 굉장히 멘붕을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고 얘기했고 그건 또 맞는 얘기 같은데 제가 한 결과는 교육으로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애들을 길렀거든요. 걔네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입학할 때부터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분석해봤더니 입학할 때부터 못하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아주 뛰어난 애가 안 길러진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대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대레벨을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된 거를 됐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억셉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안 변화된 거예요. 되는지 되고 안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서 자꾸 변화됐는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교육을 어떠냐. 되는 애들 중심으로 교육을 이렇게 평가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입학 때 뭐 20, 30명이 뭐 시샘말로 그냥 길 대학을 가는 거예요. 막 플랜카드 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졸업생을 물어보면 200명인데 그러면 30명 플랜카드 붙인 나머지 170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골치 얘기 물어보냐면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우리 교육이 좀 뭔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처음 그때 감지했어요. 교육이라는 건 잘하는 애들을 잘하게 해줘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못하는 애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같이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잘하는 애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대로 더 잘하게 해주자. 하지만 이 못하는 애들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원래 제가 하늘에다 돌아와서 이렇게 있었으면요. 지금부터는 좀 낯섰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여기 몰라서 그렇죠. 그때 한 25년 전에요. 제가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네이버 같은데 내 이름이 뭐예요? 원동현이에요. 원동현 치고 그 옆에다가 오늘의 역사에 쳐보면요. 제가 역사에도 나와야 되니까요. 과학자 중에요. 역사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전 초전도체를 연구했는데 그 당시 연구한 그 초전도체가 그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나오고 그랬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도 안 하려고서 내가 그래서 그랬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유지 못하고 제가 그때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을 안 돌아오고 방랑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에 제가 4개 다른 대학에 총장을 하고 2군데 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 안 되는 애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인데 그 아이들은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됐고 두 번째 그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이 시대의 실현 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의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잘하는 애들을 더욱더 탁월하게 만드는 방법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서 사실 왔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네. 아, 관심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안 되는가를 제가 지난 기간 동안 살펴봤더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의 핵심 본질에는 수용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더라도 누구만 변화되냐? 받아들인 아이들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리 좋은 맛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어디에서만 열매가 맺어지냐면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밭에서 열매가 안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농부라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이건 뭐냐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일이 교육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교육계라는 건 꼭 학교로만 보지만 안 돼요. 가정도 교육이고 우리가 사는 직장도 교육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육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계는 씨만 그래요. 열심히 뭔가 하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있긴 있어요. 누구요? 이미 수용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회가 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수용성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가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도착하고 나면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건 그냥 요인 분석이에요. 왜 수용성이 없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교육의 현장을 가면서 그 수용성을 못 갖게 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명백하게 5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 네, 혹시 여러분들도 이 5가지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그 탤런트를 맥시마이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여러분들을 수용성을 깨뜨렸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 5가지인데 첫째는요. 마음의 틀이에요. 제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쓸게요. 왜냐하면 뒤에 제가 리프레임이라는 중요한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 마음의 틀이 깨진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안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거죠. 마음의 틀이 깨졌다는 걸 쉽게 설명하죠.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없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오니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뭐 설명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요즘 최근에 그 인지공학이라든가 이쪽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뇌의 계열면제라고 게 있어요. 림픽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요 처음에 진 위를 구별해. 맞나 틀린가.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지금 알츠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인간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야 틀린가 이거 막 굴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림픽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에이 잘하는 게 어디서. 그럼 이미 여러분들 머리는 그 정보를 안 받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쉬시는 게 나아요. 뭐냐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림빅 시스템은 진위가 구별돼서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인포메이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소위 감정을 상해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은 사람은요,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더라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이미 거기 와 있어요. 두 번째, 몸의 프레임이 깨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자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반은 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도와주려면 또 유일 분석을 해야 돼. 피곤해서 자는지 악세적이다. 그런데 조금 교정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는 애들이 쉬는 시간 종이 다르잖아요. 그럼 눈이 팍 떠진다니까요. 그리고 잘 놀아요. 딱 10분이 유지가 돼요. 공부 시간이 따르면 다시 시작거려요. 이거는요, 몸의 피곤도가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분석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또 연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하다가 걔네들의 뇌파 분석을 해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자는 애들은요, 눈을 뜨고 뇌파를 분석을 해보니까 눈을 떴는데 뇌파에 수면파가 떴어요. 좀비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좀비의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지만요, 뭐 제 강의에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 그러면 너무한 거죠. 근데 대충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요,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상태까지밖에 여러분들 못 살아요. 세 번째, 지적인 프레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로 덤하는 건데, 지적인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여태까지 교육공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이 낮다든가 여러 가지 메서드라든가. 그래서 교육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왔어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이게 좋다고 해서 한 거예요. 교육공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고.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바꾸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육공학적으로 하더라도 정보가 전달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줄게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인 걸 못 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럼 군인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자기 아들이 제대하는 날 군인이 같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그대로 먹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못하는 애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동일한 컨텐츠를 전달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귀에 들어와. 그런데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 그러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선생님이 농담한 거 이런 게 귀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머리를 두어가지고 그걸 또 일생을 기억하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끝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정보가 이미 제약을 당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들리는 게 있고 들리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못 들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못 듣는 것들이 이미 있다니까요. 이미 그런 소위 지적인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요, 왜곡된 인포메이션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네 번째,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또 뭔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거 안 돼요. 인생은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1월 달에 지금 1월, 2월 달, 지금 여러분 2월 달입니다.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달달도 하고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없어져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1월 달에, 2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12월 달에 후회하고 그렇게 7, 80번 살다 인생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사람이 시대에 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자기에 대한 통제 능력이 약한 사람은 안 돼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인간관계의 회복 능력이 한 인간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내가 이거 할게 뭐야? 이건 무슨 책이 나온 거야? 아니면 그냥 제가 살다가 힘들어서 안 거죠. 제가 대안학교를 좀 몇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시대에 망가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 좀 도와주려고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너무 망가진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왜 망가졌는가를 난 또 유해 분석을 한다니까. 처음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얘네들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좋은 이야기를 못 들어서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꾸로야. 망가진 애일수록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성실하고요, 열심히 살아면요, 성실한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어. 열심히 된 얘기를 들어볼 수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그냥 막 노는 인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을 살면서 남쳐져 가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더 망쳐져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제가 찾아봤더니 좋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미운 인간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어요. 인간은요,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허접해 보이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나를 변화시켜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한되니까. 근데 그 미운 인간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운 인간이 얼마나 가까이 있다니까. 미운 인간 딱 두 종이야. 부모 아니면 교사야. 자, 내가 아까 지적인 틀이 망가져가지고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인 틀이 망가진 이유는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은 가까운 인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옆집에서 못 받아요. 그 종류는 그냥 부모하고 교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특히 뭐 결혼 전인지 부모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과 가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결판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상태가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주위 사람을 만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5가지 알게 되는데 이 5가지를 아는 과정 중에 내가 2가지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첫째, 인간이 이 시대에 정말 실력을 갖지 못 사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무슨 공부나 그런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성의 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인간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본질을 가보면. 전인격적인 인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인간성의 그 부수, 그 연결고리는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교육이 안 될까? 왜 한국 교육이 안 될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국 교육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안 좋은가 보다. 천만에요. 한국 교육 시스템은요, 지구 역사상 최강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좋다는 걸 다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학교에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요, 지금 뭐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하는 건요, 지구에서 최고 좋다는 걸 다 갖다 했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건 몇몇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앞쪽에 이렇게 수용성을 그걸 잘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잘 사는 것만은 안 돼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돼요. 그게 진정한 리더고, 그게 진정한 가장이에요. 뭐 가장이 뭐 남녀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고, 직장의 하나의 구성원의 가장 큰 그 의무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갖고 있는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이들로부터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로부터 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을 바꾸려고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망가지는 거예요. 교육이 바뀌려면 2가지예요. 전격성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어른이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을까요? 연구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결과가 나왔다고 되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인가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제가 지난 20년간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 5가지 망가진 거를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천만 날정에 믿고 살자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도 조금 망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네. 동의가 안 되는데 머리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손 들어봐요. 여기는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기도 이해가 지금 안 됐어요. 그냥 다 괜찮아요, 머리가? 자, 그러면 머리가 지금 안 괜찮은 사람은 저거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제대로 돼. 머리가 제대로 되면 증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안 들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들린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 지금 여태까지 들은 소리가 여러분들 전체 소리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 마음도 바뀌어야 돼.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반응력이 커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몸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바뀌는 건 건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몸은 딱 두 가지예요. 게으름과 탐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들은 한번 좀 할게요. 자기 관리, 여러분 자기 관리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성한테 나이 물어보면 어떻게 좋아하시는 몇 살이에요? 요즘 하좀 볼 것 같아요. 20대 중이야.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요. 왜냐면 앞으로 미니멈 7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내가 왜 걱정을 했냐면 옛날 시대는요, 부조가 이렇게 됐어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10년만 버티면 몸이 죽어져요. 그래서 이 인생이 생겨났어. 근데 요즘은 우리 때만 와서 그런 거예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30년을 버텨줘야 돼. 나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진짜 힘들어. 근데 지금 우리 조아인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60년 버티게 되구나. 근데 운 안 좋은 사람은 요즘 신문에 그걸 보세요. 제가 불고리 옷을 하는데 150까지 요즘 살라고 지금 하고 늘리대요. 그러면 120년 버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요. 그때 내가 이 삶에 어떤 통제력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섯 번째, 여러분이 인간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수많은 비용들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좋은 얘기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돼요.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요. 살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걸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쉽게 할게요. 제가 아까 8분 듣기 시작하니까 8분 더요. 예. 제가 타격식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실험을. 왜냐하면 많은 교육들이 실패한 이유가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골때린 거거든요. 한국 교육도요, 지금 최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학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돼. 왜 그런가 봐.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 아까와 똑같은데 교육 실험을 할 때 잘하는 애들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건 악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당한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결과는 이것이 교육 때문에 잘 된 건지 애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된 건지 구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고 이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모집단을 좀 이렇게 시험 집단을 내가 좀 특별하게 한 거예요.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인간들만 모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을 했는데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되면 뭐 때문에 됐다고 나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됐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첫째, 이때 이제 제가 20년 전부터 이제 한 건데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인간. 그리고 제가 왜 20년을 그렇게 했냐면요. 20년간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한 건 몇 년에서 안 돼요. 제너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안 되는 애들하고 해가지고 2006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됐으면 저는 이제 조용히 은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인생 망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꽃다울 때 그냥 저희 가서 좀 한 건데 다행히 여기 버티고 여기 온 거 보면 뭔가 결과가 있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20년간 한 번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래? 네. 자, 여기 중국 연기시중 이거 잘 이제 지금부터 설명의 핵심인데요. 연기시중아이를 제가 2006년도에 199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98년도에 이걸 이제 내년에 찍은 건데요. 96년도에 제가 이제 연길시정부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좋은 교육에 그런 걸 한번 중국에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일 못하는 애들 하나 모아달라 했더니 얘네들 모아줬어요. 이거 고등학교인데 10개 반지에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꼴등하는 애들 이제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안 되는 애들 모아준 거예요. 근데 꼴등하는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꼴등하는 거예요.
꼴통은 하나는 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꼴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을 소위 좋은 말로는 동기 유발이라고 그러고 그냥 시세말로 그냥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른 데가 10시간 공부만 되면 너희들은 11시간, 12시간에서 하는 걸 이겨보자. 그러면 애들이 또 순지에서 넘어가요. 그렇게 1년 열심히 하잖아. 그럼 그게 꼴통 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이걸 교육계가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시샘말로 서울대 가는 거야.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러면 교육의 성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왔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여기서 서울대 가는 애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걔는 어떤 애가? 인제는 여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걔는 어떤 애가? 맞아요. 원래 가족들이 놀다가 쭉 놀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석한 애들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이제는요? 근데 나머지 99%는 공부를 못해. 그럼 실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왜곡시키면 되니까 그 한 년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했더니 이렇게 간 애가 있다고 그러고 99%의 실패한 애들을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리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구조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리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리프레임을 이해하라고. 리프레임은 뭐냐면 제가 리프레임을 했어요. 이렇게 살지 마라. 일어나자마자 꼴통한 인간은 뭘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꼬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10시간 공부하는 애들을 11시간, 12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10시간을 공부한다면 9시간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다른 걸 하자. 그게 바로 수용성을 기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10시간을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든 교육을 뭐냐면요. 잘하려면 12시간을 늘려서 12시간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리프레임이에요. 90%만 씨 뿌리고 10% 시간을 빼서 난 밭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요. 거의 모두가 이 프레임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꼴등하는 애들을 10시간 해도 꼴등인데 9시간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리프레임을 했어요. 그리고 뭐 꽃다발이 88년도에 뭐 98년도에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네. 얘네들이 3년에 10개 받게 1등. 평균 1등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가 어디 갔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뭐가 있냐면요. 중국에 뭐라 그래. 통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대학 수능 같은 거. 수능 같은 거에 반 이상이 굉장히 좋은 데를 가서 이건 아주 중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소문이 몽골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몽골에 발굴의 종합학교라고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학교에서 주는 한 끼의 밥이 전체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학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좀 이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 학교를 간 거예요. 가서 제가 다시 리프레임을 했어요. 여기는 학력이 거의 없으니까 프레임을 좀 더 강화시키자. 그래서 다른 데 10시간을 한다면 얘네들 몇 시간만 공부하냐면 8시간만 해라. 그리고 2시간을 수용성을 하자. 그러니까는 뭐예요? 씨와 밭을 다시 정상화시킨 거겠죠. 그리고 하고 이제 어쨌든 제가 아까 그 25가지 커리큘럼을 가르쳐주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1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기가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받았냐면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에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학력이 없는 애들이니까 항상 꼴찌도 아니고 학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학교보다 그때 1년 반의 시험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에서 이거 완전히 따뜻했구나.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왔다고 클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걸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받아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감사가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결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시켜주려는 노력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멋진 감사 결과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관 이름이 챈스땡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름을 외우게 그 사람이 저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내 책을 번역을 하겠다. 번역을 해서 97년도부터 몽골이 이런 교육을 하게 됐어요. 4년 후에 그분이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반디 대통령인데 그분이 저를 초대했어요. 가봤더니 야,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고 했어요. 저희가 동의하고 이게 2001년도인데 바로 2002년도에 1년에 이렇게 1년 만에 대학이 세운 경우는 지금까지는 처음이에요. 몽골 국제대학이 설립되고 4년 후에 우리 첫 졸업생을 했어요. 뛰어난 애들이 길러졌어요. 미국에 있는 학교 다니지만 영어로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뛰어난 애들이 나와서 또 해외 유학 와서 한국 카이스트나 서울대학 와서도 잘하는 애들이 길러졌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원 연수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른들 연수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까 교육의 수용성은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근데 그게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교사 연수를 하고 청소년 부모 연수를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얘기 드렸죠. 한국이 이제 이 연수가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교원 연수만 14,000명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14,000명 교사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한국 교육계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지구상에서 최고 어려운 데가 어디냐 했더니 티벳이었어요. 그 티벳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을 세우고 2006년에는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저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 책을 6권을 번역해서 이제 텍스트로 수양하기도 하고 7년 전에는 탄자니아에 우리가 탄자니아 연합대학이 세워지고 작년에 제가 거기 은퇴식을 했어요. 첫 해 제가 챈슬러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르완다야. 여기 이제 사진 여기가 르완다에 요 바가바디가 아니라 이름이 없어졌죠. 요 분이 자기가 있는 여기에 슈아치가 있고 거기에 하나의 그 교육기관을 이걸 내놔서 지금 올해 이제 르완다에 우리가 이제 대학이 설립돼서 어쨌든 우리 교육이 지금 한 13개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죠. 그러면서도 제가 진짜 마음 아팠던 건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세팅 못할까 그러다가 99년도에 전주 정읍에 세이고등학교라는 그 대안학교를 세우고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한국 교육계가 포기하는 걸 모았어요. 예를 들어 모았더니 대학을 갈아입이 5%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을 붙들고 다시 리프레임을 했어요. 어떻게 프레임을 리프레임을 하냐면 더 세게 했어요. 다른 데가 10시간 안 되면 여기는 공부는 7시간만 하고 그리고 3시간을 아까 얘기한 수영성 교육 각과 C를 내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게 제 사진인데 이때만 머리가 이렇게 꺼내니까 내가 여기 3년 만에 머리 완전히 젖버렸다니까. 정말 인간들이 이렇게 그런데 3년 동안에 한국에서 교육을 완전히 포기한 애들 그리고 그 애들한테 70%의 공부만 하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30%의 리프레임을 한 결과를 얘기 드린 거예요. 1회 졸업생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갔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중앙일보에 그냥 사회면이 나온 게 아니라 2001년도 2월인가 3월에 이 결과는 아주 일면 전체를 깔았던 사건이에요. 저는 이 리프레임이 갖고 있는 파워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도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리프레임을 바꿔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본질적인 인간의 역량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꽃이 피게 된 게 카이스트였어요. 카이스트. 제가 2014년도인가 카이스트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특강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카이스트가 굉장히 뭐 좋은 곳인지 알잖아요. 거기서 뭘 했냐면 정문 수시되는 분이 513억을 카이스트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한 300억 정도를 이렇게 미래전략대학원을 세우고 한 200억 원을 갖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계획을 짜는데 역시 제가 카이스트는 다르더라고요. 대단한 전략들을 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초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 이게 이대로 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때 제가 그냥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제 인생에서 또 안 좋은 하지만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전략을 짜야 된다. 이 전략은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략을 A 되는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고 B 되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전략, 미래의 전략에는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처지가 알잖아요. 우리들,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미래의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카이스트가 그걸 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좀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육의 결과인데, 우리 교육의 결과는 성적과 실력의 갭이 커요. 이런 게 영어 성적이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정도면 영어 성적 높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영어를 강의 시작하면 대충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그렇게 배웠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없어.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또 쳐.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고,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못되거나 나쁘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와, 그러니까 실력과 성적의 갭을 못 메꾸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메꾸지 못하는 한 우리 미래 시대에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제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화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진짜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실력 없어요. 아이고. 마음 아픈 얘기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바보라 그러니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뛰어나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 내가 우리나라 영어 성적 시험제 미국 애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영어 잘하는 7, 80점밖에 못 맞아.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못하면서 100점을 맞는다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영어도 못하는데 100점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못 만들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 있다니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갭을 못 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 얘기를 했는데 카이스트가 그때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카이스트 미래 교육 연구위원회를 창립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그때 교육을 건드린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구를 하니까 그 귀한 분들도 있었어요. 유명진 장관도 계시고, 모두의 총장도 계시고, 이나라 총장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하다 보니까 잘못 꼈고, 끼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이 됐다니까,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2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 우리가 이 미래에 어떤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성공시킬 수는 정말 실력과 성격의 갭을 메꾸고 정말 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를 카이스트에서 냈단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카이스트에서 낸 거? 궁금하지 않아요? 됐어요. 나는 궁금하면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그럼 다 여러분 서점에 사는지.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 가면 거기 리서치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리서치 센터를 누르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는데 저 책이 떠 있어요. 그냥 카이스트에서 저걸 만들 때 국가 자산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김영사에서 나왔지만 김영사가 컨트랙을 했어요. 김영사 팔면 팔고 우리가 뺏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사면 되면 사먹고 사면 안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꼭 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내용이 좋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래 시대에 진짜 인재를 키우려면 방법은 하나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5,000원 수용소 교육하는 거다. 이설치.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에 동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대로 리프레임을 하세요. 그런데 제 얘기가 조금 껄껄하면 카이스트로 그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저 책에도 똑같은 얘기 있으니까 저거로 하는 리프레임을 하니까요. 뭐가 되겠더라도.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소위 포텐셜을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뒤에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 샘플을 중요하니까 한국에다가 제가 동두천 중고등학교라는 학교에 제가 이 와중에 1년을 제가 1년이 아니라 한 8개월 제가 교장을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저 학교는 한국에서 키를 못한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 가기 전에 2002년도 제가 몽골 가기 전에 한 6개월간 교장 8년에 나를 교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리프레임 한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한국에서 제일 공부 못한 학교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9시간만 공부하고 1시간 아침 시간 빼서 이 오늘 처음 교육을 하지. 자기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이는 지력, 심력, 기력 다 있어요. 이거를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그 선생님들의 얼굴 표정을 기억해요. 어땠을까요? 누구나 와가지고 웃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8개월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쨌든 했어요. 왜 했냐면 지원을 잘 안 되니까 그냥 이게 한 개가 나와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빨리 지나더라고요. 10년을 제가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뭐 낮은 게 있냐고요. 뭐 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10년이라고 했다고 10년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좀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5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못 갔던 대학도 가고 인류대학도 하고 가는 거예요. 뭐 저 학교가 한 60년 됐는데 뭐 40년 전에 서울대학을 갔다는 무슨 전설이 있지만 갔다는 그건 뭐 확인된 바는 없었죠. 그런 학교들인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고 2017년도에 EBS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 거고 안 되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2017년도에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시대에 갈 학교들을 쭉 뽑다가 동주천학교를 뽑아서 동천학교를 다 보여줄 정도로 이미 그건 뭐냐 뭘 보여줬을까요? 리프레임 아침에 1시간 딴짓하는 거. 그런데 올해 제가 졸업식에 갔어요. 오라고 한 달 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저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봤더니 올해 걔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170명 중에 74%가 자기의 원하는 학교를 다 갔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대학간들 그런 얘기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만 44%가 그 시골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공대도 있고 서울교대. 저도 서울공대 나와서 서울공대보다 서울교대 훨씬 더 좀 좋아 보여요. 서울교대 가고 연대, 고대 뭐 하고 뭐 울산 유니스트 가고 저는 무슨 특목고 명단인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대학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요 특목고 같은 데는요 중학교 때요 가외로 그냥 무장을 하고 난리를 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동두천은 달라요. 동두천에서 조금 공부하면요 의정부로 가고요. 그냥 다른 데는 다 가버려요. 여기는요 그냥 그 동두천 애들 재원이 없는데 그중에 아까 퍼센트로 다 나가고 그 다음 애들이 간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프레임을 바꿔서 리프레임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대학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이 바뀌게 되니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부작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만들려고 공부까지 포기했는데 왜 성적이 올라가고 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 목표가 아니니까요. 우리 거기에 목표는 원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지 뭐야. 그것까지 막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아마 보여줄 거고 시간이 아마 안 보여줄 건데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때 책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책을 잘못 보는 지적인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한 개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여기다 사상을 치면서 읽어요. 왜 이렇게 읽냐면요. 이것을 인식의 틀의 시각화라고 해요. 우리 칼스 전략보고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머리가 망가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못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인식의 틀 때문에 그래요. 인식을 어떤 틀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틀이 어떤가, 망가졌는가, 안 망고 시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를 이렇게 사선을 쳐봐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시각을 봐요. 그림을 그려요. 그럼 아버지를 그리고 뭘 그릴까요? 방을 그려요. 근데 놀라운 애도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친 애도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그릴까요? 아버지를 그리고 가방을 그려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전제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인식의 틀이 제대로 돼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좋은 책을 읽으면 좋아져요. 근데 인식의 틀이 망가진 사람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훨씬 악해져요. 그럼 여러분들 아예 나는 아니지.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갖다 쳐보잖아요. 그럼 가방 많아요. 제 통계는 50% 이상이 가방이에요. 가방 들으면 공부할수록 나중에 훨씬 더 나빠져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인식의 틀을 회복하면 학교에 하는 공부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했는데 이 인식의 틀이 회복되고 나니까 중학교 4회책을 줬는데 이걸 6시간 30분만을 다 읽고 해석해서 시험도 봐요. 우리는 저길 안 해요. 이렇게 뭐라 그래, 비리 시험, 미리 공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선행학습한 걸 제가 아주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면 그건 안 좋은 거고 그건 세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걸 봐요. 선행학습 안 하니까 우리 안 가르쳐 준다니까. 4회 시간에 아까 애들은 우리는 이걸 4회책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교육 지성이라는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훈련을 했더니 중학교 1학년 책을 주니까 너무너무 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만 읽어버렸어요. 4회 시간에 1학년 애가 1학년 거 다 읽어버리면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있는 김에 중학교 2학년 책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선행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것도 읽고 오는 거야. 그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3학년 것도 읽어보고 3학년 거 읽은 김에 그거 끝나고 나면 애들이요 스스로 그럼 고등학교 읽으면 안 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 안 된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읽어본다니까요. 그러고 그걸 이해하면 걔네들은 자기가 시험을 봐서 성적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교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4회처럼 잘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사회를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교육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회책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봐서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교육인데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역량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난 동안에 그렇게 왔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니 샘플 하나 보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이걸 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식의 틀을 시각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쓰셔볼래요? 보시죠. 인식의 틀을 이렇게 시각화하는데 아까 이렇게 잘 치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잘못된 인식의 틀을 가진 애들이 50% 이상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해봐서 교사들 만사천평했는데 교사들의 반이 자, 그래서 저렇게 인식의 틀을 바꾸는 방법이 아까 제가 그 테이블 봤잖아요. 거기에 저희 학문의 9단계를 위해서 인식의 틀이 망가진 9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9가지를 훈련시켜서 한 1년 정도 한 애들이 갖고 있는 이 독서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눌러보세요. 워낙 빨리 봐서 뭐 속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속도법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되면 빨리 보면 진짜 망해요. 자, 이게 왜 다르냐면 여기가 각주인데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저기가 짧고 느려요. 왜냐면 싱킹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생각하는 거지 읽는 게 아니고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고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의 시스템을 이제 잠깐 써볼게요. 인식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어떤 그 팩트, 트루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얘네들 강력하게 파워를 만들죠. 두 번째는 랭귀지 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영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영어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영어를 배우는데도 영어를 못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 얘기 좀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영어는 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를 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영어가 다 되고? 유아가 신설해요. 유아가 신설해요. 네? 유아가 신설. 여기 다 유학하는 아니요. 유아가 신설. 유학한 사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유학 안 가는데 다 영어가 되는 거예요?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뭔가 실력은 유학 갔다 왔어요? 유학 갔다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간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말아요. 이렇게 살지 말고 그 갭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을 왜 못 메꾸냐면 여러분들 갖고 경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영어 했는데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준을 더 못 높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 노력을 더 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으로 한 게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갭을 넘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영어 하는 걸 제가 하나 보여줄 건데, 저는 영어도 누구를 지금 샘플을 보여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저하고 이제 마음이, 내가 누구를 택했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캄보디아에 75세 된 여성이 저한테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배우려고 그러냐 했더니, 자기 손주가 있는데, 거기 이제 외국에서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애는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와 자식이, 애는 영어만 하고 할머니는 한국말을 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츄에이션인가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식한테 부탁했어요. 야, 손주를 좀 한국말을 하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영어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뭐 종합병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사다가 나 만나기 전까지 5년간 정말 죽고 살기로 했는데 나 만났을 때 얼마나 영어 실력이 뛰어나냐면 그냥 학원 강사해야 되겠어. 그걸 단어도 모르는 게 없어. 자,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런 지식이 있어서 하면 뭐 여러분들이 못하겠어. 자, 그래서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프레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주간 리프레임을 시켰어요. 리프레임을 시키고 나서 그 75세 된 분이 발표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제 클로징 할게요. 조금 저기 상태. 자, 이제 어떤 분이 10주에 영어를 발표하는 거죠. 근데 뭘 발표하냐면요. 책에 있는 영어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까 한국말로 했던 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문해서 자기 말을 발표하는 거예요. He always gives me a lot of encouragement and interest. And I also thank all my classmates who studied with me in this class. Firstly, because of this training, I now can write English sentences, even if I am so used to Korean sentence structure. Secondly, through our study, I gained confidence in communicating with the English language. 네, stop. Lastly, 네, 라스트는 나중이고요. 저분이 그의 손주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왜냐하면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거는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서는 저게 못 와요. 아까 얘기대로 언어 수용성이 되는 거죠. 언어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클로징 PPT로 가보죠. 자, 제가 이걸 두 개 보여드린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리프레임 됐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리프레임 할 때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한 10% 이상만 들어가면 그것이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파워를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는 학생들이 또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자신의 삶에 있는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시험 보는 도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걸 제가 연력학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연력학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전체를 놓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지만 20년간 이걸 이렇게 늘려놨을 때는요, 1년, 2년 가도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걸 전제를 까는 거예요. 1년, 2년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요, 진짜 큰 고통이에요. 아까 세인고등학교 얘기했지만요, 3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이 느껴졌다니까. 그냥 인간의 변화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존재해서 그것이 처음에 1년, 2년 없는 것 같지만 3년, 4년 가면서 정말 폭발적인 놀라운 일을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급하게 몇 개월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리프레임 시켜서 여러분들이 1, 2년만 정말 여러분들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처럼 바꾸지 않는다니까. 난 정말 한국에 와서 마음 아프다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정말 고통스럽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내가 열을 노력하면 우리는 20개를 얻을 수 있었어. 우리 고생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밥도 2끼 먹고 그래서 우리 때 유격도 나고 우리 고생 안 하죠. 고생했지만 그 고생을 바탕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100개를 해도 지금 50개 얻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물질적인 어떤 그 파워가 너무 커서 제가 그걸 돈독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독한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돈독이 너무너무 강력한 파워가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걸 좀 더 잘하는 것을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리프레임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리프레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미래 시대의 진짜 파워냐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미래 시대의 진짜 파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냥 이거 버리려고 그러는데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시대는 지금 뭐 코딩 좀 하고 무슨 인공지능 공부하고 그런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시대에는요 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의력도 우리 창의력 그런 게 아니에요.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요. 통합적이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동 능력도 있어야 되고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고 그러려면 마인드가 저희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 이건 다 인간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뒤에 코딩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코딩 하자니까요. 다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코딩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코딩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성에 더 그것이 파워들을 만들어낸다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시대는 진짜 그럴 거니까요. 어떤 사람이 미래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상하면 이제는 AI하고 로봇만 있고 뒤에는 저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가보면 저 뒤에 개하고 사람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한 마리. 미안해요. 개 한 마리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뭐하냐고 공장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뭐하냐고 개 밥 주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성을 놓친 어떤 코딩도요. 개 밥 주는 거 이상은 쓰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미래 시대는 진짜 파워는 내재적인 인격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청년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프를 리프레임 하셔요. 씨만 뿌리지 말고 밭을 가는 방법은 어쨌든 여기에 잘 써 있으니까요. 하시고요. 아까 그거만 설명하다가 연력학적으로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 설명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바꾸는 게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물이 얼음으로 바뀌어요. A를 물이라고 하고 B를 얼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람들은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프레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A에서 B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상변이라고 해요. 그런데 A에서 B로 바뀌는 현상은 우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그 스트럭처가 B라는 스트럭처로 바뀌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 A가 B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어떻게 생기냐면 A가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A라는 물 안에 B라는 작은 핵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연구된 조건이 되면 저 핵이 성장해서 B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변화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20년간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변화까지 가긴 어렵지만 저게 핵을 만드는 데까지 가능해요.
그 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지금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떤 조건이 탁 맞춰지잖아요. 그럼 거대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리프레임의 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변화돼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양을 맥시마이즈하고 그걸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쉐어링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